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파이널 7일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필기 실기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7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문제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캡토프릴은 혈압 강화제입니다. 1번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부작용으로는 서호흡이 있으므로 호흡수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2번 디곡신은 강심제로 부작용으로는 섬액이 있으므로 맥박수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4번 아스피린은 항은 고세로 출혈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번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흥분제로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자주 나오는 약물은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라식스는 이뇨제로 투여 시 아이오 섭취량 배설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 이완제로 협심증 시 설화에 투여하며 차광 용기에 보관합니다. 문제 17번 소변 검사 시 유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소변 검사 시 중간요 30에서 50cc가량 채취합니다. 1번 소변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2번 평소와 똑같이 수분을 섭취하면 됩니다. 4번 소변 검사에 대변이 섞이면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5번 소변 검사는 검사실로 즉시 보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 18번 소화성 궤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위궤양과 12지장 궤양에 대한 비교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비교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궤양은 식사 후 왼쪽 위사분역에서 통증이 악화되지만 12지장 궤양은 공복 시 오른쪽 위사분역에서 통증이 악화됩니다. 위궤양은 토열이 12지장 궤양은 흑색변이 주로 나타납니다. 문제 19번 대량 출혈, 철분의 섭취나 흡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빈혈은? 문제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대량 출혈, 철분의 섭취나 흡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악성 빈혈은 비타민 B12의 흡수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용혈성 빈혈은 적혈구가 파괴될 때 나타납니다. 지중해성 빈혈은 비정상적으로 얕고 깨지기 쉬운 적혈구가 생성될 때 발생합니다. 5번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의 조혈 기능이 저하될 때 나타납니다. 문제 26번 분만 후 3주 정도 자궁 내막의 회복 과정에 따라 배출되는 질 분비물은? 문제 2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오로는 분만 후 배출되는 질 분비물입니다. 적색 오로는 분만 후 3일까지, 갈색 오로는 분만 후 4월 10일까지, 백색 오로는 분만 후 10일부터 3주간 배출됩니다. 이슬은 분만 시 선진부가 하강하면서 자궁경관에 미세혈관들이 압박, 파열되어 나온 혈액이 자궁경부의 점액마개와 섞여 나오는 혈성 점액입니다. 문제 27번 신생아의 활력 징후 중 정상 범위로 옳은 것은? 문제 2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신생아 활력 징후 정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온은 36.5에서 37도입니다. 맥박은 분당 120에서 160회이며 불규칙하므로 심천 맥박을 측정합니다. 호흡은 분당 30에서 60회로 얕고 빠른 복식 호흡입니다. 혈압은 70에 40mm 머큐리 이하로 나타납니다. 문제 28번 신생아의 제대 간호로 옳은 것은? 문제 28번의 답은 5번입니다. 1번 제대 탈락 시기는 6월 10일경입니다. 2번 65에서 70% 알코올을 이용하여 소독합니다. 3번 제대 박동이 없을 때 멸균 가위로 절단합니다. 문제 39번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2단계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문제 39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재활의학과 진료와 더불어 응급환자, 분만치과, 가정의학과, 혈우병 환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자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2단계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41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성을 구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 41번의 답은 5번입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한 표를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의 대상은 국민이며 공공부조의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이 목적입니다.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보험의 소득보장에는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으며 공공부조의 소득보장에는 기초생활보장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의료보장에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의료보장에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비용은 보험료, 국고부담금, 연체 등의 기여금으로 충당하고 공공부조의 비용은 조세로 충당합니다. 문제 43번 진료비 지불 방식 중 포괄수가제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문제 43번의 답은 1번입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여양 일수별 또는 진단명에 따라 의료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불 방식의 장점은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가 간소화되고 과잉 진료가 억제되며 입원 일수 단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진료 코드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7개 질병군인 수정체 수술, 항문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탈장 수술, 충수절제술,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 50번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옳은 것은? 문제 50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하는 문구는 유해인자 노출과 정기적으로 실시입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기적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수시 건강진단은 작업 환경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무직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임시건강진단은 특정 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중독 여부, 질병의 이완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문제 51번 숙주에 침입하여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미생물로서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곰팡이 등을 일컫는 것은? 문제 5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문구는 숙주에 침입하여 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병원체는 숙주를 침범하는 미생물로 숙주에게 손상을 주는 질병 발생 인자입니다. 감수성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로 감수성이 높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감염력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관에 자리잡고 증식하는 능력입니다. 면역력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숙주의 감수성이나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병활력은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현성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병원체는 숙주를 침범하는 미생물로 숙주에게 손상을 주는 질병 발생인자입니다. 문제 60번 정신보건 예방사업 중 1차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60번의 답은 5번입니다. 1차 예방은 건강 증진을 위해, 2차 예방은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해, 3차 예방은 기능 회복을 위한 예방입니다. 1번과 3번은 2차 예방에 2번과 4번은 3차 예방에 해당됩니다. 문제 61번 노령화지수와 노년 부양비와의 관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61번의 답은 1번입니다. 노령화지수가 높다는 것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노년 부양비가 증가됨을 의미합니다. 문제 73번 뇌졸중으로 연하 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 7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연하 곤란 환자의 식사 보조를 수행할 때에는 흡인 위험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번 식사 시 대화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흡인될 수 있으므로 대화는 자제합니다. 3번 마비된 쪽이 아닌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씹게 합니다. 4번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5번 고통이 동반되는 상처 치료는 식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식후에 합니다. 문제 77번 소독과 멸균법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77번의 답은 2번입니다. 1번 이오가스 멸균은 가스의 독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합니다. 3, 4, 5번 고압 증기멸균법은 증기를 압축해 고온의 습기를 활용하는 멸균법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병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제 78번 외과적 손씻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78번의 답은 2번입니다.
1번 손 씻은 후 가슴 아래로 손끝을 올립니다. 3번 멸균 타월을 사용합니다. 4번 물이 손가락 끝에서 발로 흐르도록 합니다. 5번 향균 비누를 사용합니다. 문제 81번 신체의 굵기가 급격히 변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붕대법은 8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신체의 굵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붕대법은 나선절전대입니다. 1번 환행대는 모든 붕대법의 시작과 마지막에 적용하여 같은 부위를 여러 번 겹쳐 감습니다. 2번 나선대는 굵기가 비슷한 손가락, 상박, 몸통에 적용하며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겹쳐 감습니다. 4번 사행대는 드레싱이나 부목을 가볍게 고정 시 적용하며 겹쳐지지 않게 감습니다. 회귀대는 절단면, 말단 부위, 머리 등에 적용합니다. 92번 냉요법 적용 시 효과로 옳은 것은? 문제 9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냉요법 적용 시 염증 과정 및 환원 과정이 지연됩니다. 이 밖에도 체온 하강, 통증 완화, 부종 경감, 혈관 수축에 의한 지혈, 근육 긴장도 증가, 대사작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3번 근육의 수축성 감소와 4번 혈관의 투과성 증가는 온요법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97번 성인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 97번의 답은 3번입니다. 1번 가슴 압박 깊이는 5cm입니다. 2번 압박 위치는 흉골 아래쪽 2분의 1 지점입니다. 4번 압박 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유지합니다. 5번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시간은 10초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성인 심폐소생술의 경우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입니다. 이상으로 간호조무사 파이널 7일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필기 실기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